화가 나서 그러는지. 네, 지금 이렇게 기준점이 임상현 학생이 온 관계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좀. 네, 사실 환영 인사였고요. 네, 이제 12월 첫째 주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모두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또 이제 강의 업데이팅 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박사님께 힘찬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했어요 오늘은. 네, 들어오겠습니다. 5시 20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가 17주인데 우리 이거로 그냥 할게요. 17주인데 저기 같은 거 치니까 18주더라고 사실은. 내가 7월 20 며칠부터 이제 했는데 약간 뭐 20주까지 일단은 하고서 그리고 또 뭐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또 가는 걸 합시다. 이제 이번 주 벌써 12월 달이 되는데 1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사는 중국의 시진핑의 딜레마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딜레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사도 되고 또 이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 외교 정책은 테러 전쟁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주제는 테러 전쟁 시대 해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고민 딜레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국 신문에 아예 딜레마란 말을 씁니다. 시진핑 딜레마. 시진핑의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딜레마죠. 이 대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등을 뒤집어 줄까 또는 크랙다운 그냥 작사를 내버릴까. 작사를 내버리고 싶은 것이 시진핑의 마음입니다. 시진핑의 본능은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냈다가는 이거는 이번에는 일이 보통 심각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이 터닝 포인트에 온 거예요. 터닝 포인트에 왔는데 터닝 포인트에 왔을 때 턴할 수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턴을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터닝 포인트가 1989년 6.29 국민들이 이제는 좀 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 이제는 좀 장충죄권 대통령은 싫어. 우리가 가서 직접 한번 뽑아보고 싶어.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 9% 그거 그만하고 내 일요일에 토요일날 좀 놀고 싶어. 3%라도 좋아. 이런 그 분기점이 어느 나라든지 나옵니다. 발전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1989년에 그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턴했어요. 그래서 민주화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왔는데 이제 터지는데 민주화로 갈까 말까, 갈까 못 갈까. 나는 못 간다고 봅니다. 못 가고 터진다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론 동원해가지고 1989년 이래 최대 규모의 데모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와요.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야, 쟤네들은 침 튀기면서 마스크 안 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뭐야? 길에도 못 나가고. 여기서 분노를 한 거죠. 거기 분노가 되고 그 순서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저쪽 신장은 중국에서 제일 반동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하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인구는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코가 너무 커. 거기다 일한 사람들입니다. 눈도 푹 들어가고 서양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 중국인이 아닙니다. 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국 안 하겠다고 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대가지고 길거리 다 봉쇄하고 뭐 아파트 봉쇄하고 그랬는데 해필 재수없게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10명이 불타 죽었다. 소방차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하는 거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 벗고 있더라. 이게 뭐냐라는 그 분노심이 넘쳐 흘려가지고 이제 원래는 코비드 록다운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이제 세상에 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노란 줄 이렇게 돼 있죠. Direct challenge to how the government is running the country.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유를 달라가 아니라 지금 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Such a large scale and unified display of defiance has been unseen since the 1989 천안문 무브먼트. 천안문 사건 1989년에 있었는데 이거 2,000명 죽은 사건입니다. 중국 책에는 안 나와요. 중국 대학생들 모릅니다. 몇 명 죽은 것도 몰라요. 아니 삭제돼 있대요. 자료. 그냥 뭐 완전히 가서 기관총으로 긁어버린 거니까. 그냥 사람들 가득 모였는데 그냥 막 긁은 거야. 탱크로 막 깔아뭉개고. 그래갖고서 하루에 거의 한 달 반 지속되던 프로테스트를 하루에 진압을 한 사건인데 1989년 이래 최대 규모의, 그리고 그때는 북경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 데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최근에 그 영화 봤죠? 거기 나오는 그 반항의 노래, 그 노래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그냥 콧노래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그거가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나 봐요. 레미제라블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가 하는 그 프랑스 혁명, 그 왕정을 뒤엎은 그 아주 큰 혁명인데 세계 4대 혁명이지. 그때 나왔던 노래가 지금 이제 그걸 뮤지컬로 만든 그 영화의 노래가 지금 북경 거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이 They will have raised the alarm level in Beijing. 시진핑이 이제 경계를 하는데 그 경계 레벨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Organized opposition. 오포지션이 그냥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라 조직화된 반대다. 조직화된 반대 무서운 거죠. 그리고 around the unifying theme. theme이 이제 그러니까 주제가 단일 주제, 통일된 주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너는 잘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최대 위기에 와 있는 거죠. Unifying theme is the ultimate bugbear라는 게 골칫거리라는 소리인데, 궁극적인 골칫거리는 국민들이 조직화돼서 내려들고 있고, 그리고 theme이, 테마가 단일적이다. 너 나가라. 너 잘못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사건이, 이것도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 행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유도 많아 보이고, 거기서 이제 북경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덤벼든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 사건인데 이제 6월 4일 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내가 6월 4일 날 이전이, 그러니까 6월 4일 날 바로 앞주에 중앙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앙대학교 1989년이니까 내가 공부하고 온 바로 다음해입니다. 학생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저 사회주의 국가는 데모하는 것도 너무나도 낭만적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데모는 그냥 막 최루탄 쏘고 건봉으로 패고 그럴 텐데, 중국은 이제 경찰들이 스크럼 짜고 막더라고요. 애들도 스크럼 짜고 덤비고 거기 며칠 나와서.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 중국은 사회주의라서 그런지 데모하는 것도 너무 좀 자비스러워 보인대. 근데 그놈한테 조금만 두고 보자. 조금만 두고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 주 시간이 6월 4일이야. 아주 박살, 그러니까 6월 5일 박살난 다음 날입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내가 지난주에 두고 보자고 그랬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죽을 놈은 골라 죽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놈은 골라 죽었대.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진짜 빨갱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놈만 골라 죽었대요. 근데 참 그거 보고서 얘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 6년 동안 여기 안 살았으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와서 보고서 이거는 진짜 말로 하기 힘든 친구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 완전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육사 도둑이라고 그러고 육사 도살이라고 그러고 육사 청소라고도 그러고 그래. 중국에서는 청소했다 이거야. 청소. 말 안 듣는 놈들을.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피바다죠. 그런데 그때 재밌는 거가 북경 대학생들이 이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 가지고 그 천안문 광장 뭐 중국 간 사람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거기 그 이거를 갖다 놓고 애들이 딱 둘러 있어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거에 그 복사판을 지금 이게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거래요. 그 기념 이게 북경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념품으로라도 그게 있으면 중국이 아니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중국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있는 기념탑은 이게 탱크가 지나간 자리랍니다. 탱크 지나가면 보도블록 다 깨지니까. 그리고 자전거가 이제 그냥 반토막이 나서 죽은 거야. 이거를 그 상징하는 이런 그 폴란드에 이제 있는데 저렇게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냥 내가 그 이화여대에 그 중국 애들이 유학 와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거야. 그럼 이 정부가 몇천 명을 쏴 죽인 적이 있냐라고 오히려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들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 학생들 한두 명 와 있겠어요. 이 천안문 사건 1989년에 한국에서는 1988년에 올림픽하고 한국은 그때 급격히 세계로 뛰어나갈 때 중국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다 근데 외국에 다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요 사람이 크리스 차플이라는 그 재밌는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중국 뉴스만 전문으로 해줍니다. 중국에서는 저거 못 봐요. 이게 매일 크리스 차플이라는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가? 그러니까 뭐 그 뉴스가 오로지 중국 것만 해주는데 직접 가서 합니다. 이 사람 중국에 가서 그 홍콩에 대모할 때는 홍콩 가서 막 체류탄 날라오는 거기서 방송하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그 대주는 거 같아. 뒤에서 다 오가나이즈된 조직이 돈도 대주고 그래갖고 이제 중국의 내부를 아주 샅샅이 하는 그래서 차이나 언센서드라는 그 유튜브 제목이 센서는 뭡니까? 검열받지 않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검열받지 않은 뉴스를 보도해준다 해가지고 나는 뭐 드문드문 이 사람 걸 보는데 워커스 레벨, 워커스 리벨 중국의 노동자들도 덤벼들고 학생들 덤벼들고 사업가들 덤벼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곤한 사람 다 덤비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덤벼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신장성에서 불 나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 10명 다 죽었다. 박사님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국을 할 때 있어서 제재를 하지는 않나요? 제재하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북경 같은 데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콩에서 주로 뉴스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나온 거는 We want freedom 한마디로 끝이죠. We want freedom. China protest spread to cities. 그냥 전국에 있는 도시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 제목이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그죠? We want freedom. 이게 그 프리덤이라는 거가 그 이제 그 역사 철학에 이제 역사가 나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보죠 역사 철학자들은. 그 나가는 방향이 어딘데 종점이 프리덤입니다. 휴먼 프리덤. 인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역사예요. 옛날에 자유가 어디 있어? 왕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반이 노예인데 노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가 넓어지지, 많아지지. 돈 많으면 행복해지진 않아요. 근데 프리해져, 편안해지지. 사장님이 보고 근데 프리해진다니까 딱 맞죠.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가 What is money? 돈이 뭐냐 그랬더니 Money is freedom 그랬습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네. GDP가 늘어나면 후리해지는 거야 국민들이. 그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덤, 중국도 이제 프리덤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백지혁명이라고 그러죠. 여명혁명에 신종이들 들고 나와서 프로테스트의 방법인데 백지혁명 와중 전해진 강택민의 사망 소식에 추측이 무성하다. 이건 뭐 별로 추측할 게 없어요. 장청민도 또 그냥 그 크리스체프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선거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죠. 선거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그 특히 이 파룬궁을 되게 못 살게 군 사람이에요. 그 또 미국 같은 사람들은 미국 돈을 다 중국으로 갖다 놓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럴듯하게 미국 달러를 유인해가지고 미국 공장을 다 문 닫게 하고 쿵쿵거리는 거 이제 항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공부 안 되는데 자꾸 공부하는 거를 시끄럽게 항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주식까지는 중국이요. 조용히 하고 시진핑이가 저기 뭐야 90부터 시작을 했나 그때 3년 지나고 난 뒤에부터 보안 통제비가 국방비보다 앞섰답니다. 경찰 예산이 국방 예산, 군사 예산보다 중국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치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그렇게 된 게 벌써 한 9년이 넘었어요. 그럼. 중국이 폴리스가 밀리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은 나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화 시킨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자기 거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걸 주장한 학자 중에서 중국의 군인들은 외국 나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원정군으로 나가서 싸우려면은 국내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야 돼. 국내가 안심스러워야 돼. 미국 같은 나라는 원정군이 돼요. 군인들이 나가도 속에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근데 중국은 군대가 나가고 군사력이 나가면은 죽여서 속에서 다 뒤집히거나 원정군이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독재국가예요.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의 시위가 번지고 있다. 요거 이포크 타임스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제로 코로나가 이제 폭발했다. 고든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인데 아버지가 창씨지, 장의 장. 중국인들이 더 이상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인들이 공포조차 잊어버리고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고든창은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얘기한 미국 사람입니다. 아주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데. 이건 미국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지금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모는 미국에서 한 거라는 게 또 중요해요. 전 세계가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중국의 이 인민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보니까 확실히 그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스타일이.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마포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우리 집이 6번 출구거든. 여기 옆인데 거기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백지혁명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또 탄압받는 중국 사람들도 있고, 여기 파룬궁이라고 저 광화문 가면 항상 있죠. 그 파룬궁은 영어로 말하면은 슬로우 댄서입니다. 슬로우 댄서. 천천히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1억이 넘어. 파룬궁을 하는 사람이. 파룬궁 하게 되면은 뭐 기운동이죠. 이렇게 건강 운동하는 건데, 하여간 모이면은 중국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어디에서 모이자 그러면 즉각 이게 들어와요. 모이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자들이 그 슬로우 댄서들, 나이 많은 슬로우 댄서들조차 무서워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부. 역설이지. 새 깡패 정부인데 슬로우 댄서가 무서워. 천천히 춤추는 할머니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이제, 역설은 그냥 오래는 못 가죠.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에 히틀러 같은 시진핑 해가지고 시틀러라고
쓰는 네. 대자보가 붙었다고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 시진핑 얼굴에 수염. 시진핑 얼굴에다 콧수염 달아가지고 중국 국가의 한 구절인 일어나라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아. 모택동이 이렇게 국가 만들었는데 지금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거꾸로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아가 반복적으로 올려 퍼지고 있다. 그럼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이거를 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죽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옛날 20년 전 중국 대통령인데 뭐 96세니까 그냥 뭐 96세를 암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세력이 있잖아. 자기네 세력이 여기 중국은 물론 뭐 세력이 자기 세력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난리가 나지. 그 세력이 뭐 자기 임자가 자연사하지 않고 암살당했다 그러면 더 시끄러지지 않겠어요? 뭐 하여간 그 미국에서는 주중 미국 대사관 자국민에게 14일분 식량 비축 공고했다. 상황 나쁘다라는 것을 판증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Strong Western support for anti-lockdown protest in China can bring down the CCP. 중국이 지금 사람들이 덤벼들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주면은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스트롱 강력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강력함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모르는데 미국에서 이제 강력한 대통령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폭스뉴스에 백악관이 미국은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유의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 아저씨가 얼마 전에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참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그래갖고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Not taking a side on protest. 중국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역시 바이든의 위크니스를 박살내고 있다.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을 잠깐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세이모 마틴 립세트라는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한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미국의 이제 비교 정치라는 학문인데 국가들 이건 비교 정치라는 거는 국제 정치가 아니라 국내 정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학문 이름이 컴패러티브 폴리틱스라고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거라 한국하고 독일을 비교해보고 멕시코하고 미국 비교하고 이게 각국 정치론이라 말하자면은 이 각국 정치론 비교 정치를 공부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놀랍지만 진리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대학생들도 그렇고 야 민주주의란다고 산업 발전이 늦는 건 또 뭐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박정희가 독재하려고 어거지 쓰는 것에 불과해. 우리 대학생들이 박정희 보고 왜 독재하니? 민주주의를 해야지. 또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허리를 좀 더 전람합시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도 일하고 그리고 저 데모하지 말고 노동조합 만들지 말고 머리 뭐 그거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되는 날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부 개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개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게 미국 최고의 정책자가 전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연구해놓고 내린 결론입니다. 민주화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결과물이다. 잘 살게 되면 민주화가 오는 거야. 저 사람이 이론은 지금 돈으로 $10,000 국민소득, 지금 돈으로 $10,000불 정도를 버는 국민들이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독재하기가 어렵다. 그때 국민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10,000불인데 1989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 GDP가 5,500불 정도 됐는데 그게 대략 지금 $10,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정도에 이르면은 민주화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참아. 지금 중국이 거기 걸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불타 죽은 거하고
월드컵은 거기에다가 성냥불 갖다 댄 거야. 근데 그 밑에 이미 그 인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10,000달러에 도달했다는 거, 중국 시민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알기 시작한다는 거, 비록 대자본을 못 붙여도 SNS로는 된다는 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논문이 세이모 마틴 립스의 논문이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민주화의 몇 가지 사회적인 필요 조건들. 민주화가 되려면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국민이 어느 정도 산다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는 민주화 잘한대. 전두환 때 아주머니들이 전두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은 미워 죽겠는데 보니까 기름값도 싸고 뭐 잘 나라가 계속 부자가 되거든 매년. 그때는 민주주의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상 넘어갔을 때 되는데 그거를 이미 논문으로 다 밝힌 거예요. 59년 논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그 책에 쓴 건데 박정희는 물론 립색 교수의 논문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 발전 역사를 본 외국학자들이 한국이 순서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민주화되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다그친 다음에 그 산물로 민주화를.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가 한 결과에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의 희생물이 된 거지. 그리고 그는 한국적인 생활 상황 아래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가 먼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국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에 강동을 이야기했다. 요게 그 박정희가 그래도 그 정치 지도자로서 그 선견지명이 있고 이 사람도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은 뭐 거의 최고 세종보다 오히려 더 위죠, 솔직히. 이승만 박정희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는 선물이야.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내가 그 홍지수라고 우리 그 후배인데 뭐 우리나라 지도자, 우리는 국민들이 지지리도 재수가 없대. 지도자가 다 왜 이 모양이냐고 문재인 있을 때 그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승만 박정희가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에요 그러더라고. 있을 수 뭐 없는. 중국이 이제 여기 부딪혔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했는데 이제 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거 통인데 이거를 뚫어주지 않으면 폭발해. 이 통이 폭발하는데 이걸 뚫어줘가지고 한국은 폭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살아남았어요. 경제 성장이 확 내려가면서도 나라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1989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상당히 뭐 누가 봐도 독재 국가인데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세계적인 민주국가입니다. 일단 뭐 아무 소리나 해도 잡혀가서 대통령 직방으로 욕을 해도 잡혀가가지고 뭐 코털 뽑히는 일은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가서 그 고문 나올 때 코털도 뽑히고 그랬대요. 그럼 말도 못한데 와서 뭐 어디 가서 좀 쑥스러우니까 그 정도 세월은 이제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대놓고서 덤벼들어도 가서 뭐 이렇게 모욕당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민주화의 결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얘기 못하지. 저는 2019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그 보통 용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민주화를 이뤘다. 그런데 중국이 민주화를 못 이루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중국이 민주화를 하면 이 나라들이 독립해요. 이게 독립하고 위구르가 독립하고 티베트가 독립하고 만주가 독립하고 몽고가 독립하고 이 밑에 독립해서 나갑니다. 대만은 당연히 독립할 거고. 저 밑에는 뭐예요? 밑에가 이게 쌍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광동성 다 독립할 거예요. 꽝tung. 중국은 여기가 중원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역사에 제일 넓은데 위구르족이 이게 인구가 별로 안 돼요. 800만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 영토의 6분의 1입니다. 영토의 6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석탄의 30%, 중국 석유의 40%가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이 독립하면 중국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에너지 와이즈. 그리고 티베트는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티베트는 여기까지인데 여기 청해성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중국으로 편입했는데 그래도 티베트가 이게 중국의 또 6분의 1이에요. 그 위구르하고 티베트가 독립하면은 중국 땅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티베트는 또 뭐가 문제냐? 티베트는 뭐 그냥 그 승려들이 목탁이나 두드리는 거가 아니라 중국의 모든 그 물의 발원지가 다 티베트입니다. 그래서 티베트가 댐 만들어가지고 끊으면은 중국은 다 사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중국이니까 근데 티베트가 중국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앞으로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티베트하고 위구르를 잘라내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거 잘라내면은 중국은 그냥 자동 고사.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땅 넓이 3분의 1 날라가죠. 물 다 날라가지. 석유 석탄 날라가죠. 근데 민주화되면은 쟤네들 덤비는 걸 어떻게 막아? 지금 민주화가 안 됐을 때 가서 기관총 들고 쏘면 되는데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10명 불타 죽었는데 그거를 민주화하게 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민주화를 하고 나라가 쪼개질 거냐 안 하고 폭발할 거냐 안 하고 폭발할 거냐. 우리가 6.29 안 했으면 폭발했겠지. 그때 엉망됐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 김을 빼고서는 나라가 살았어요. 근데 중국은 그 김을 빼면은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약간 우리가 처음에 말한 시진핑스 딜레마야. 민주화를 하자니 나라가 쪼개지겠고 안 하자니 공산당이 폭파되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국의 딜레마가 제일 이겁니다. 중국 내전, 중국의 분열, 뭐 그런 책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여기 중국은 분열될 것인가 요 책인가요? 이거 모르겠다. 요거가 그 China Changes Shape. 이건 벌써 1993년인가에 나온 영국의 논문인데 지역주의와 외교 정책이었는데 이 책은 중국이 이 책에서 그 제럴드 시걸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제럴드 시걸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의 깃발을 보라. 별이 5개 있는데 중국은 5개로 쪼개지면 딱 알맞는 나라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별이 한 쪽이야. 그 옆에 있는 게 몽고족, 위굴족, 티벳족 뭐 무슨 족 해가지고 그 논문이 그렇게 큰 논문입니다. 물론 뭐 노동자, 농민 뭐 이런 거겠지. 걔네들 별만 국교 만들었을 때는. 근데 그거를 5개로 쪼개져야지 될 나라. 지금 중국의 제일 딜레마는 중국 사람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을 쪼개놓는 거. 빵 치면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은 다른 나라예요. 거의. 그리고 또 한번 빵 치면은 또 동서로 쪼개져. 그럼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 독립, 만주 독립.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 스스로를 가늠하기도 급급해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데도 급급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만주는 어디로 붙을 거냐? 그게 궁금하다. 다 이제 연결이 되죠. 중국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터닝 포인트에 왔는데 턴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시진핑 같은 쪼다가 있지만 미국의 시진핑이 아니지 바이든 같은 그 좀 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시스템이 굴러가기 때문에 보세요. 이 논문 제목이 재밌죠? 신문 11월 29일 거야. U.S. surround China with hundreds of F-22, F-35 stealth fighters. 중국 옆에 미국이 F-22, F-35 스텔스 파이터를 100여 대 이상 갖다 놓았다. 수백 대 갖다 놓았다. 한국, 일본에 지금 몇백 대 팔기도 하고 미국 것도 와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죽겠다고 속에서 그러는데 옆에서는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갖다 놓고 마치 그 하이에나가 저놈 죽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죽으면 먹으려고. 그림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 보니까 국제정치 야박한 겁니다. 죽어가는 놈. China respond by accelerating J-20 production. 중국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저 스텔스를 만들었는데, 아유 뭐 짝퉁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자기도 막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돈 쓰는 거죠. 돈 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제정치학 책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예요. 핵잠수함 미시간함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시간호가 일본에 와서 거기서 미사일 쏘면 뭐 중국 다 맞아요. 북한은 물론이고. 그리고 F-22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가 또 왕창 왔어. 전부 다 11월 하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스 모겐스 교수,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의 아주 이 기준이 되는 교수죠. 미어쉐이머 교수와 더불어. 이 사람은 모든 국제 정치는 셋 중에 하나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to increase power, 힘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니까 다 힘 늘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기도 사오니까. 그리고 to keep power, 그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and to demonstrate power, 그 힘을 과시한다. 그래서 힘을 늘리려는 거, 힘을 유지하는 거, 힘을 과시하는 거가 국제 정치의 ABC부터 Z까지야. 모든 국제 정치는 이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러는 거, 지금 미국이 저러는 거 다 나오죠. 미국이 중국이 지금 뭐 비행기 스텔스 만든다고 막 난리 치는데, 미국은 이거 8대가 한꺼번에 온 거는 정말 그 보기 드문 일인데 8대가 한꺼번에 와서 날았습니다. 한국 위에서. 김정은이가 기절하겠지. 근데 김정은이만 기절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동시에 얘가 하도 멀리 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와가지고 매일 이런 사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가르쳐줘. 우리 왔어. 스텔스는 왔다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스텔스는 가르쳐줘야, 나 왔어. 그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왔다고 방송하고, 이거 다 왔다고 이제 방송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도 만들 거야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 이름이 마이티 드래곤이야. 무서운 용이야 뭐. 귀엽게 생겼는데. 나라들이 하는 거 보면 꼭 초등학생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털 세우잖아 고양이들이. 내가 너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그래서 동물의 왕국 이야기만 잘 알아도 국제 정치 대강 맞아요. 동물의 왕국에 또 조그만, 우리 목사님 말로는 조그만 오랑우탄이야 얘가. 근데 왜 갑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9살이라는 딸이 20살짜리 군인하고 키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저 옆에 이제 쟤도 참 왔다가 갔죠. 물에 떠내려오네. 뭐 낚시자라다 떠내려가지고 떠내려오는데 자기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판문점 부대장 미군 중령, 우리 또 한국군 중위, 북한군 병사 좀 안 됐어요. 근데 북한에서 뚱뚱한 사람이 또 있어 보니까. 사실 근데 군복이 북한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이랑 군복이 똑같네요. 군복? 응. 어디요? 아까 좀 전에. 지금 미국 군인이랑 북한 애들이랑. 어디 군복이? 여기. 옆에 요거? 옆에. 여기. 네.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 그 미사일 부대 군복을 저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야. 이거는 그 사막용입니다. 색깔이 이거는 사막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북한은 무슨, 한국은 전부 다 초록색을 입죠. 네. 한국은 이게 한국 캐모플라죠. 그리고 이거는 사막용인데 뭐 웃기는 거죠. 그냥 막 흉내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군 군복이 지역별로 달라요. 분화도 다르고. 이건 다 사막 거예요. 사막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는 좀 까만 거 그냥 진짜 초록색이 많은데.
그 탱크도 이제 미국 탱크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저 의정부에서 색깔 다시 칠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만들 때는 그 밋밋한 색깔로 나왔는데 사막으로 갈 때는 그 베이지색, 연한 베이지색을 칠합니다. 캠플러지가 이제 다르니까. 요거는 그 보호색이에요, 보호색. 참 그 자연도 이제 보호색이 끝내주는데 고등어 있죠, 고등어. 고등어라든가 이런 그 물고기들이 다 바다 맨 위에서 사는 물고기들이에요. 좀 위에서 살기 때문에 위에서 새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등은 푸른색입니다. 그럼 안 보여 위에서 보면은. 근데 밑은 배는 하얘. 밑에서 보면 하얗다고. 그래서 그 또 바다에도 맹수가 있잖아요. 그 잡아먹는 그놈들이 안 보이게 하려고 등은 푸르고 배는 하얀 거야. 그러다 그거 몰랐어. 초등학교 나쁜 데 나온 거니까.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우리 군복도 사람도 다 그 자연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뭐 참 이런 사진 보여주는데 이거 웃기죠. 근데 왜 둘째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거 둘째 딸 데리고 뭐 첫째 아들이 바보일지도 모르죠. 데리고 다닐 만큼 폼이 안 날지 모르지. 첫째 딸이 못생겨서. 근데 뭐 이거를 아주 애써서 그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면 골 아프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이런 전쟁터에 여자와 군인을 여자와 어린이를 내고 가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위험한 곳에 여자와 어린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 아니라는 소리죠. 여기 어떻게 자기 애를 데리고 가? 자기 애는 피신시켜야지. 자기 부인하고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는 다 전쟁터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또 뭐야? 무릎도 4개. 애들 올라갔다가 다 무너진 거 알죠? 네. 여기 올라갔다가 무너져가지고 막 떨어져서 다치고 그랬어. 참 이런 나라입니다. 분석이 안 돼. 내가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 대법원 건물인데 대법원에 이제 여기 동상이 모세래, 모세. 모세의 십계명 대법원 뭔가 이어지죠. 나는 여기를 수십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텍사스주 의사당 막 십계명 기념비. 내가 뭐 이걸 모르고 다녔나? 이거 바보처럼 사는 거야 옛날에. 근데 학교에서 그 5분도 안 걸려요 우리 그 텍사스 대학에서. 근데 여기를 수차 돌아다녔는데 저걸 못 봤어. 거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텍사스 졸업하고 25년 만에 다시 갔는데 거기에 남군 대통령 동상이 서 있다는 것을 25년째 알았습니다. 참 솔직하세요. 그런 얘기 다 해주셔서. 그 내가 보고서 우리 와이프랑 25년 만에 갔는데 야 여기 이 사람 동상이 있는데 오늘 처음 알았다고서. 그때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야. 뭐 그냥 아무것도 없지 돈도 없지 뭐 그냥 박사만 하루 빨리 받아갖고 돌아가는 게 임무니까. 정신없죠. 그래서 내가 그 캠퍼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데이비스 동상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서 보고서 야 이거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세계 경제 발전되는 거 보세요. 2009년 7월 달에 그때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얘기가 팽배할 때야. 시가총액으로 1등 회사가 중국입니다. 2등이 미국, 3등 중국, 4등 미국, 5등 중국, 6등 미국, 7등 중국. 그래서 아하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보니까 2013년에 보니까 1, 2, 3, 4, 5, 6, 7, 8, 9가 미국 거예요. 이때가 디지털 혁명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불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1등은 달라. 미국 1등 하는 물건이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내려갔죠? 여기 다음 거는 이상하다. 내가 갖고 온 자료에 내가 뭐를 입력을 잘못했는데 2022년에 세계 1등서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으로 1등부터 1, 3,
4, 5, 6, 7, 8, 9, 10까지가 다 미국 회사입니다. 2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회사예요. 2022년도 세계 10대 회사 주가 총액 기준으로 1등이 애플이더라고. 그 2등이 아프리카. 내가 이거 다 집어넣는데 얘가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그대로 세계를 도미네이트하는 시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때 잠깐 중국이 앞선다고 막 떠들 때가 2008년 9년이에요. 이때가 그 레먼 브라더스 날아간 다음에 아.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난 거 보고서 근데 4년 후에 다시 다 바뀌죠. 지금은 이제 2등이 페트로 차이나가 아니라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회사가 2등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 회사가 2등 빼놓고 10등까지 중에 다 이게 오늘 현재 데이터로. 2012년에 에너지 혁명 나고 이러던 그 상황. 요거 에너지 혁명 나기 직전이에요. 2014년, 15년 그 무렵에 쉐일 혁명 났거든. 그거 바로 직전인데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야, 내가 그 입력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갖다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내가 다 1등부터 12등까지 그리고 주가 총액이 여기 그때 1등이 요거 4천 몇백억 달러거든. 지금은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 저거보다 그러니까 2013년 1등보다 지금 1등은 10배도 넘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세계가 커지고 미국이 돈이 많아졌다는 그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그 중국 얘기하면서 또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우리 또 쉬고 쉬어야지 그죠?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테러 전쟁 시대 미국, 한국보다 해가지고 이규 씨가 뭐 이제 미국 외교 정책, 미국 전략 해도 되는데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것이 1990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동안에는 그냥 학자들이 그 10년을 미국의 휴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러데이 할 일이 없어.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클린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미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냉전의 전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그 비행기 조종사로 19살 때 조종사가 돼가지고 중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전사라. 그 다음에는 이제 냉전에서 이겨가지고 전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막 돼도 뭐 전쟁도 안 하는데 그럼 누가 미국한테 감히 덤비겠어.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이 아주 그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이제 1815년 이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1815년을 끊는 이유가 나폴레옹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난 다음에 국가들이 오늘날과 비슷한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야. 왕이 주인이 아니라 옛날에 왕이 주인일 때 국가와 국가의 정치가 아니라 왕과 왕의 정치입니다. 서로 뭐 딸 보내가지고 동맹 맺고 그러니까 왕끼리는 국민이고 뭐고 없는 거라. 서로 이제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왕과 왕이 아니라 people to people, 국민 대 국민. 그래서 이제 국민 국가의 시대를 1815년부터 칩니다. 그래서 외교사 책들은 항상 1815년이 외교사 1페이지라. 나폴레옹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야 우리는 프랑스구나, 우리는 독일이구나 하는 걸 이제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들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를 몇 개로 나눠 보면은 1815년부터 1914년을 콘서트 오브 유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외교사 학자들이 많은데 유럽이 화해를 이루고서 전부 다 외교로 다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서부터 1차 대전 날 때까지의 100년을
유럽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로 쳐요. 전쟁이 가장 조금 났고 전쟁이 났어도 그 전쟁은 별로 이 체제를 막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시대를 우리가 이제 평화의 시대로 보통 보죠. 외교의 황금기라고도 보고 그 외교사를 요때를 많이 연구합니다. 키신저 박사가 이 부분에 그 1815년 이후 이 메테르니를 연구해가지고 아 5나라가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국제 체제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연구한 그런 시대도 되죠. 그러다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전쟁이 2번 났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거를 별개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두 개를 하나의 전쟁으로 보는데 이 시대가 영국 패권의 시대입니다. 영국 패권에 대한 독일의 도전. 이게 30년간 도전을 한 거예요. 1924부터 1945년까지. 근데 영국은 패권을 뺏겼는데 그 패권은 영국과 성격이 같은 미국이 차지했다. 그 패권 전쟁 30년 시대는 이제 그 대륙 국가인 독일과 해양 국가인 영국, 그게 팍스 브리타니카에 대한 그 패권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물려받죠. 근데 미국이 물려받은 다음에 보니까 또 막강한 나라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슈퍼파워가 2개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슈퍼파워의 이 학문적 정의는 혼자서 모두와 싸울 수 있는 나라예요. 혼자서 모두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 맞는데 아니 그게 2개란 말이야. 근데 소련도 지구 전체랑 싸워서 뭐 이기지 못해 둘 다 죽고 마는 거라. 소련이 세계 전체랑 싸워서 세계를 다 죽일 수 있고 미국도 세계 전체 나머지 그 슈퍼파워에 복수가 붙는 거예요. 슈퍼파워는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못해. 근데 으르렁거리는 거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핫워가 아니라 콜드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드워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붉은 태양이 아니라 검은 태양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콜드워는 검은 태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War is not cold at all. 전쟁은 결코 콜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핫워야. 그래서 핫이란 말을 안 붙여도 돼요. 뭐 전쟁은 뜨거운 거니까. 근데 옆에다가 콜드. 그래가지고 이 시대도 역설적으로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네. 근데 강대국들이 전쟁 안 하면 이제 김이 안 빠지니까 폭발하니까 김 빼는 조그만 전쟁들이 있는 건데 아 그놈이 재수없게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냉전 시대가 되게 화가 나. 근데 전체 세계 역사를 보면 냉전 시대처럼 전쟁이 안 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그 안 나는 전쟁 하나가 여기서 터져 버렸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냉전이 끝났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미어쉐이머 교수는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슬픈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 냉전이 딱 끝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와 냉전이 끝났네 드디어. 근데 미어쉐이머 교수가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우리는 왜 곧 냉전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정치를 잘 이해하는데 이제 체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 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미국의 게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냉전 시대를 영어로 롱 피스라고 썼어. 롱 피스의 시대. 냉전이 끝나서 이제 전쟁의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우리는 참 역설적인 시대죠. 그 다음에 미국이 딱 이긴 다음에 이때까지 미국이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야, 전 세계 우리 장사하자. 전 세계 다 민주주의 해야 돼. 그런 거 못했어요. 독재 국가라도 미국 편이면 다 넣어줬습니다. 우리나라 좀 문자 좀 쓰는 사람이 야, 이 우놈들 말이야. 우리나라 독재 정부 지원하는 거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 라면서 미국을 씹는데 미국이 지원한 것은 우파 정권을 지원한 겁니다. 근데 그 우파 정권이 독재했지. 미국이 독재라서 지원한 게 아니에요. 미국 편이라서 지원한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전두환, 박정희 다 도와줬는데 독재인데 도와줬다고? 아니죠. 반공이니까 도와줬지. 도와준 이유를 알아야지.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뭉개버리니까
이제 미국이 나의 시대가 되었다. 이 세상은 나의 명령을 따를 것. 명령 그러면 좀 너무 세지만은 내가 세계 챔피언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1. 이 세계는 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전 끝난 다음에 지구가 전체가 민주화가 됩니다. 아프리카 나라 민주화되고 남미 민주화되고 옛날에는 좌파랑 싸우는 정권을 미국이 다 도와줬어요. 급하니까. 근데 이제 좌파가 소련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민주화하시지. 그게 6.29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6.29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제 너도 민주화해. 민주주의해. 이제 더 뭐 공산주의랑 싸운다고 독재하고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그래서 서드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민주화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냉전 끝난 다음에. 그리고 전 세계는 장사하자 이제 미국이 시장 경제. 그게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무턱 다 내려. 영토적인 국경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국경은 다 없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 아마존에 주문하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진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돼. 그 경제로 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구 해외 직구가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미국에 덤비지 마라. 뭐 패권국다운 얘기한 거죠. 미국에 도전하지 말 것. 그래가지고 이 냉전이 끝났는데 여기가 10년 가는 겁니다. 10년. 근데 미국 때문에 화나는 나라들이 많은데 미국하고 비행기나 탱크 가지고 못 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로 싸우는 겁니까? 사실 들이받는 거지. 그래서 테러리스트나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국가는 못 싸워. 미국이 후세인이 덤볐을 때 미국한테 탱크로 덤빈 마지막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미국을 탱크로 싸우면 어떡해? 미국하고 싸우려면 탱크 아닌 거로 미국이 못하는 거로 싸워야지. 그 게릴라하고 테러인데 테러리스트가 2001년에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국 패권의 시대가 이제 흔들거리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는 에이지 오브 엔티 테러 와페어. 내가 2021년으로 대강 잡은 거는 작년에 공식으로 테러 전쟁이 끝났습니다.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얘네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공식으로 끝낸 거가 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중국과의 싸움은 이게 끝나자마자 시작된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10년은 겹치는 시대라 테러 전쟁도 하면서 중국과도 싸우고 미국이 양쪽은 다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안 해. 그래서 거기서 막 우당탕 나오는 방법이 졸렬했습니다. 나오는 방법이 졸렬했는데 중국하고 더 잘 싸우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왔어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대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반테러 전쟁 시대의 미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미국은 패권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랑도 또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거의 이 옷이 미제지 스타일이 넥타이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이거 여기 우리 저 에스더가 입은 옷도 이거 미국식이라 분명히 조선식은 아니지. 들고 앉는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이 개념이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누구 거야? 미국 거야. 이거 누구 거? 오늘날의 모든 개념이 다 미국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도 미국 개념이고 미국이 발명한 거예요. 야, 왕 없어 이제 대통령이야. 이 세계에 다 왕 없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이 발명한 그 제도, 미국이 발명한 정치, 경제는 꼭 미국이 발명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거의 스타벅스 먹으면서 노트북 켜가지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자료 만들고 구글로 찾아보고 있고.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독립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하는 일이.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미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파워의 본질이 뭐냐? 그의 대전략은 뭐냐? 간단해요. 대전략은 나는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고 있어. 난 영원히 1등 할 거야. 그는 미국이 뭐 무슨 독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이 나도 한번 1등 해보고 싶은 데가 옛날에 1등이었거든. 중국도 정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가서 부딪히니까 국제정치는 비극이라고 미어샤이머 교수가 정의를 내린 거죠. 국제정치는 시극이나 사랑이나 뭐 이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비극을 그렇게 오래 당하고도 미어샤이머 교수가 서울에 왔을 때 네 책을 내가 번역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 그 책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한국 사람하고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 책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래 아는 거 아니냐고 그게. 체질로, 역사로. 자기는 한국이나 폴란드가 당한 히스토리를 책으로 쓴 건데 국제정치가 이런다는 거를. 바이든 이거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취임 사고를 할 때 말이 똑같아요. America is at war라고 오바마가 얘기했습니다. 부시가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Our nation is at war. 번역하면 차이가 하나도 안 나죠.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경제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잡지예요. 정말 그거는 끝내주는 권위를 가진 잡지입니다. 그거는 박사 논문에 인용해도 아무런 교수들이 시비를 안 거는 잡지예요. 주간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그거 나도 그 한 십몇 년 보다가 그냥 관뒀는데 너무 좌파로 가고 있어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편집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한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를 알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가 21세기의 캐치워드예요. 중국도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도 미국화되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중국으로 남아있고 자본주의도 중국 거 중국식으로 하게 되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고 근데 중국은 중국 나라들이 1등하고 싶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그냥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 제목도 2021 뭐 우리가 2020이라는 게 뭡니까? 눈이 20 나오는 사람 있죠? 2.0 글씨들은 1.0 나는 이거 끼고도 0.8밖에 안 나와. 끼고서 0.8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끼고 안 끼고서도 몽고 사람은 5.0이라며 5.0 몽고 사람들은 멀리 보잖아. 그 사람들은 골프공 어디 가는지 다 보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안 보여요. 이 눈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2021 아주 그 끝내주는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21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알면 된다.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사람인데 라이벌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시아 국가는 라이벌들의 모임이 아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콘셉트상으로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에요. 바보들이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쓰면 그 F입니다. 왜냐하면 유닛이 달라. 여기가 미국의 시대면은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써야지. 아시아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시대가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야. 미국의 시대가 가고 일본의 시대가 온다. 그건 맞아요. 팩트는 틀릴지 모르지만 그 논리로 맞다 이겁니다. 나라와 나라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의 시대는 온다 그러면 맞습니다. 서양의 시대는 가고 동양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미국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모든 신문이나 학자나 정치가들이 썼는데 그는 말 자체가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는 대륙인데 그거를 칼같이 분석해 놓은 사람이 아시아는 라이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중국 더하기 일본 더하기 그러니까 인도가 3이 되면은 1 해가지고 3이 되면은 아시아의 시대가 와요. 이 사람 계산은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1 더하기 괄호놓고 일본 -1 더하기 인도 1 해갖고 1이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렇지? 네. 중국에서 일본이 빼니까 0인데 거기 인도가 있으니까 1이야. 그 순서 바꿔도 다 1이야.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이 사례에 말한 거 인도, 중국, 일본 중 아무거나 하나만 미국 편으로 삼고 있으면 아시아 전략 끝. 왜? 걔네들 합쳐도 1밖에 안 되는 놈인데 그 일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미국 편이면 되는 거지. 근데 둘이 미국 편이야. 인도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상대 강국 세 개는 라이벌이다. 그래서 합쳐서 3이 안 나온다. 하나만 미국이 들고 있으면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끝난다. 근데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인도하고 여기 있는 일본이 한 편이 되고 그게 미국 편에 붙은 겁니다.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이제 강대국도 아닌데 문재인 씨가 우리 민족끼리 중국이나 일본을 깰 수 있다고 본 거죠. 개도 못 키우는데. 우리 민족끼리 걔도 못 지켰는데. 아니 통일이 국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통일이 국제 분단이 국제적이었으니까 네, 네. 다른 나라들이 다 통일하려는데 우리가 화가 나서 나불게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나라로 살고 싶었는데 국제 정치에서 잘려졌는데 그러면 처방도 그렇게 내려야지. 근데 정권 잡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 했는데 그 우리 민족끼리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힘이 나오면 우리 민족끼리가 됩니다. 예, 중국, 일본은 구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별로 반대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ABC가 안 되는 정권이 ABC도 모르는 것들이 짜증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기특해요. 중국 더하기 일본 더하기 인도는 1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숫자입니까? 근데 이 심플한 거를 우리가 항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그런 그 미국에 그런 책이 나와서 내가 아마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유닛이 틀린 분석이다 말이야. 어떻게 앞이 그 미국인데 뒤가 아시아가 되느냐 말이지 비교가.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서울에 살았는데 지금은 대구에 살고 있어는 말이 돼요. 근데 나는 옛날에는 소교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천안에 살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천안에 무슨 동이라고 나와야지. 앞 유닛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틀겠으면 미국 교수는 그냥 걷버려요. 그냥 F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과하고 수류탄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둘 다 동그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과는 귤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총기 있는 사람들이 쓴 책 보면은 공부하기 좋은데 재미있는데 브루스 버커비츠라는 또 이 사람도 뭐 알겠다고 좀 놈인 것 같아요. 전쟁의 새로운 모습이었는데 테러 전쟁이 시작될 때의 상황입니다. 그 21세기를 이해하는데 5가지 숫자를 알아두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 그 5가지가 나오는데 7,500억 달러. 그 테러 전쟁이 2001년에 시작되잖아요. 2003년도 세계 전체 국방비가 7,500억 달러예요. 지구의 국방비가. 근데 그거는 지구 GDP의 3.5%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숫자가 3,800억 달러.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라. 그러니까 7,500분의 3,800 반이 넘어. 미국의 국방비가 지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2003년에. 그래서 패권이야 그게. 그런데 그 3,800억 달러는 미국 국방비의 3.2%밖에 안 돼. 지구는 3.5를 쓰는데 미국은 3.2를 쓰는데 그게 지구의 반이 넘어. 이게 미국의 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계가. 네 번째 숫자가 17%라는 숫자를 알아두면 좋다. 중국이 지난 9년 동안 17% 국방비를 늘렸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2003년 기준으로. 그리고 5번째 숫자 3,025명.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에서 3,025명이 죽었다. 요 5가지를 알면 21세기를 알 수가 있는데 21세기는 뭐냐? 21세기의 패권국은 미국이다. 중국이 덤벼들고 있고 테러리스트가 덤벼들고 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중국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미국이 중국의 공격과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패권국 미국. 그것이 21세기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이렇게 힘이 센데 세계 GDP보다 작은
그러니까 세계 국방비 퍼센트보다 작은 걸 쓰는데 그것이 세계의 반이 넘고, 근데 중국은 17% 쓰고 있고, 그리고 3,025명씩이나 죽었고, 요 3,025명은 미국 역사에서 죽은 사람 숫자로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그렇게 죽은 날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날이 그 엔티에탐에서 전투해가지고 남군한테 북군이 처음으로 이긴 날. 그날 요거보다 더 죽었어요. 요게 2위야. 그날 한 번 더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요거는 미국의 그 다나 프리스트라는 여자 기자가 쓴 건데, 내가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 다나 프리스트를 지향해봐라. 이거는 너희들한테 블루오션이야, 블루오션. 여자가 군사학 하게 되면은 여자인데 미국 가서 군사학으로 박사를 받아왔다, 전쟁으로 박사를 받아왔다. 이건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남자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뭐 국방부에서 매일 데리고 와.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 저 미국 가가지고 군사 전쟁 국제정치 내가 공부하는 거 비슷한 거로 박사를 받아오면은 뭐 나보다 한 10배는 100배는 잘 팔릴 거야. 나이 제한 없나요? 응? 교사 공부하는데. 나이가 없어. 나이가 공부하면 되는 거지. 도전. 다나 프리스 기자가 여자 기자예요. 근데 이 책에 By 2002, America's military was unmatched by factors of 10. 요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by factors of 10. 그래서 이거를 그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언더우드 손자. 우와. 손자가 영문과 교수야. 우와.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 교회 그 목사 비서를 해가지고 야 언더우드한테 이것 좀 물어보자 그랬더니 내가 가서 이게 2등보다 10배 강하다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언더우드 박사가 당신 해석한 건 맞는데 이 말이 정말이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게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정말 우리가 두째보다 10배 세? 근데 다나 프리스 교수가 2002년 현재 미국은 2등보다 10배 군사력이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패풍구 이런 소리죠. 근데 이 책 보니까 재밌어요. 그림에 더 미션, 미국군의 사명이야. 그런데 얼굴이 없어. 원래 군인들은 전쟁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전쟁을 너무 잘해. 그래서 가서 정치를 하고 앉아있어. 전쟁을 한 달하고 정치는 10달하고 1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단지 너무 전쟁을 빨리 잘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좀 비판적으로 쓴 건데 그 팩트는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쓴 말이에요. 이런 거 중요한 말이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Every ship in the world,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배들은 moves under the eyes of American satellite in space, 우주에 있는 미국의 인공위성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and its movement,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배들의 움직임은 is guaranteed or denied, 거부되거나 보장된다 at will, 마음대로 by the US Navy.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배는 미국 인공위성이 보고 있고 그 배가 가느냐 마느냐는 미국 해군 마음이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들이, 우리 유조선이 우리 해군이 없는데도 가서 기름 싣고 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 미군이 개런티 해주니까 우리는 개런티를 받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개런티를 받아서 지금까지 큰 거예요.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이 나 장사합시다 그런데 중국이 나 장사하자, 나도 너 하는 대로 할 거야, 너희 룰을 따를게. 근데 이 논리가 있는데 그걸 옮겨? 이거 더 세지면은 중국 화물선, 중국 유조선 미국이 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못 통과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이가 미국한테 맞짱 뜨자 그러고 뭐 저 반미가 어때? 문재인도 뭐 미국 B1 폭격기 현재 B-52 폭격기 이거는 나이가 70살 된 비행기예요. 얼마나 많이 싣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의 4배를 싣는 얘는 이걸 4배 실어요. 그리고 얘는 뭐 더 많이 싣는데 얘는 아예 안 보이니까 아예 안 보이는 놈 어떡할 거야. 그래서 JDAM이라는 거는 이게 Joint Directed Attack Munition 해가지고 나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 다음 뭐 그냥 직격탄이라고 쓰면 돼요. 저거는 말이지 8m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무 데서도 8m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 방향 맞아요. 창문 뚫고 들어와서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8m 넘잖아. 동그라미로 그죠? 원으로. 그거를 B2는 320개를 싣고 B-52는 336개를 싣고 뭐 하여간 이 JDAM이라는 거는 그래서 2차 대전 때 한강 다리를 부수려면 비행기가 1,500대가 뜹니다. 월남전 때 한강 8,000대 1,500대가 아니라 8,000대가 뜨고 8,000대 9,000대 그리고 이제 월남전 때는 300대야. 한강 다리 부수기 위해서는 300대가 떠야 돼요. 지금은 한 대가 듭니다. 한 대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9,000발하고 지금 한 발하고 같아. 옛날에는 폭탄이 떨어지면은 800m 안에 떨어지면은 맞은 거로 쳤어. 지금은 8m 안에 떨어지니까 넓이로 치면 1대 100의 제곱이니까 10,000분의 1이죠. 옛날 9,000발 지금 한 발이 같다는 게 나오지 그냥.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그 폭탄을 갖고 있느냐? 미국만. 미국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래서 2000년대 미국 국력에 대해서 이게 난 미국 망한다고 책 썼던 사람들인데 옛날에 그 브리젠스키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했고 한때는 일본이 도전자였어요.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며 유럽이 30몇 개로 남아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라.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2세대 동안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 2004년이니까 2세대면 60년도 해가지고 2064년이나 되면은 너네가 혹시 우리랑 맞짱을 뜰까 뭘까. 근데 거기에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세이머 마틴 립색 교수가 말한 그런 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자유화 시켜야 되는 딜레마. 근데 2064년이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지금 중국의 딜레마에 도달한 거죠. 이거는 미국 혼자 1등이라는 소리 한 겁니다. 키신저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나온 책은 미국이 지금 몰라가듯이 망한다는 것은 참 상상이 안 가던 일이다라고 한탄하던 사람인데 2000년에 나온 책 보세요. 2001년에 이 책 제목이 미국은 외교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여학생들이 억만장자한테 시집 가면은 오늘 콩나물 1,000원어치 싸다고 안 써도 돼. 외교 정책 없어도 돼. 가게부가 필요 없어요. 뭐 고기 뭐 3만 원어치 샀다 안 써도 돼.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는데. 그래서 다즈 아메리칸 니드 오브 포린 폴리시라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가계부를 써야 되냐 아줌마가 아직도. 근데 이제 그래도 써야 된다라고 쓴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20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새벽에 The United States is enjoying a preeminence unrivaled by even the greatest empires of the past. 과거의 가장 위대한 제국도 향유하지 못했던 맘먹을 수 없는 끝내주는 압도적인 우위를 즐기고 있다. 로마 제국도 뭐 무슨 제국도 향유하지 못한 그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미국이 즐기고 있다. 미국 망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미국의 힘이라는 거가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에 이 얘기가 맨 앞차부터입니다. 미국은 망하고 있는가? 하도 망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쓰는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죠. 요건 조금 철진한 데이터지만 미국이 텍사스가 캐나다하고 GDP가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프랑스랑 같아요. 그 뉴욕이 브라질하고 같습니다. 미시간이 아르헨티나랑 같고 그 나라가 50개 있는 거예요. 오클라호마가 필리핀하고 같고 오레곤이 이스라엘하고 같고 그 워싱턴주가 터키랑 같고 플로리다하고 한국이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뉴욕하고 같아졌어 이제. 맞아요. 이거 나중에 다 자료 줄 테니까. 한국이 이제 뉴욕이 미국에서 두 번째 주입니다. 1등이 캘리포니아인데 영국이 1등하고 영국하고 캘리포니아가 하고 프랑스, 영국은 뭐 비슷비슷하죠. 지금 요거는 2010년인가 그래. 거의 최근 겁니다. 우리가 GDP가 지금 한국이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그 무렵 갔을 때예요. 1.6이니까 한 2, 3년 정도 됩니다. 2019년. 캐나다하고 텍사스하고 왔고. 그러니까 텍사스 잘 나가네요. 텍사스 잘 나가죠. 가서 보면 그냥 부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차들이 많아. 뭐 차도 크고 사람도 크고 뭐. 걔도 커요, 걔도 커. 텍사스 바베큐 집에 가면은 한 고기가 정말 이만해. 둥그런 거 이만한데 이게 10불이야. 10,000원. 지금 올라서 이제 13,000원쯤 되지 이만한 거. 고기 이만한 거. 뭐 여기는 풍요한 나라니까 땅 넓고. 이 텍사스가 남한의 12배입니다. 인구는 남한의 반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큰 마을들에 그 여기서는 뭐 교통체증 같은 거 별로 없죠. 물론 그래도 이제 출근할 때 맞더라고 오기도. 여기는 뭐 이게 이제 숫자로 아예 쓴 거예요. 텍사스는 캐나다와 같고 요 아까 그 그림을 2018년이구나. 뭐 이렇게 가나는 인구, 여기 가나라고 썼는데 우리한테 축구 이겼다고 좋아하는 나라죠. 여기가 이 주 이름이 몬테나인데 몬테나는 인구가 80만이야 다 해서 100만도 안 돼. 사람이 없어. 거기는 고속도로도 8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80마일이면 얼마인가? 1.6 곱하면은 리미트가 80마일이면 한 100마일로 가도 되거든요. 시속 한 160km로 가도 되는데 그냥 벌판이니까 공룡은 나올 것 같아요. 몬테나 갈 때는. 크루즈 쓰잖아요. 나중에 그저 한 번씩 가서 여기 운전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이제 그 해안가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한번 타본 거야. 그래갖고서 우리 그 자유통일당 정강정책 중에 하나가 한반도 끝을 도는 201 고속도로라고 해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천서부터 해가지고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거. 바닷가로 이렇게 그냥 해안선으로 도는 거. 이제 일본은 미국주를 다 넘었지. 일본이 세계 3등인데 일본을 능가하는 미국주는 없는 거예요. 중국을 능가하는. 근데 한때는 그랬어. 한때는 이게 세계 1등이 이제 미국인데 중국이 빨간 거예요. 이게 중국 다 해서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2007년에는. 그리고 일본은 요거고, 그리고 독일은 이거고, 그 영국은 이거고. 그래갖고 미국이 2, 3, 4, 5를 합친 거하고 같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1, 2 합친 거랑 같아요. 그게 더 막강한. 1, 2 합친 거보다 약간 못한 거 그래요. 중국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이니까 보면은 미국이 23조의 GDP로 우리나라가 1.7조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몇 배쯤 되나? 그리고 중국이 1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일본이 5조.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이제 미국하고 같습니다. 1등, 2등이. 그러니까 이 비율은 뭐 나중에는 이제 두 나라 합친 것도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일본이 또다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숫자는 미국이 세계 24.2%니까 혼자서 4분의 1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혼자서 4분의 1. 2차 대전 후하고도 거의 변화 없이 변화 없어요. 그거 같이 75년부터는 미국이 그냥 세계 4분의 1입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항상 1945년에는 절반이었습니다. 50%. 그때는 다른 나라인데 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미국 혼자 서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에 이겼던 다 망했으니까 그 나라들이 다시 부흥을 한 거가 75년으로 치는데 75년부터 2020년까지 한 45년 동안 미국 GDP는 세계의 4분의 1 대략 잠깐 뭐 30% 간 적도 있고 그보다 내려간 적도 있는데 뭐 25%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 미국은 인구가 무지하게 빨리 늘어요. 내가 유학할 때가 30년 전인데 30 몇 년 전인데 그때 2억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3억 2천이야. 8천만이 늘었어 그 사이에. 근데 그 8천만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겠어요? 박사들, 축구 잘하는 놈들, 야구 잘하는 놈들,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그냥 철조망 넘어온 놈들. 이건 문제가 없다. 딸기 따는 놈들도 계속 있고, 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거 만들어준 녀석도 이민 오고. 테슬라 만든 놈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를 사모하는.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영국계 아프리카, 그러니까 백인이지 백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후손이지.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그 미국이 아무래도 자기의 꿈을 펼치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인구가 제일 빨리 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패권되는 순간, 패권 10년 동안 미국 인구가 11.4가 늘었는데 프랑스는 2.6이 늘었고, 영국은 2.5가 늘었고, 독일 2.0, 러시아 감소. 이거 망하는 나라예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남자 평균 수명은 61세야.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본이 인구 증가 1.97 이제 줄어요.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는 미디안 에이지가 53세 이상인 한국이다. 미디안이 뭡니까? 우리가 100명이서 있는데 50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이 53세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미디안, 중간, 딱 등수로 중간. 큰일 나는 겁니다. 2050년에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젊은 대박. 여성들 빨리 시집가서 애 셋, 넷씩 낳아야 돼. 결의를 다져. 결이 다 결의를 다져. 지금 0.75로 인구 증가율이 내려갔대. 지금 뭐 이거보다 더 나빠요. 2020년 한국 인구 세계 25등인데 한국의 0에서 14세 인구는 세계 156등이야. 와. 이거 지금 이것도 좀 빨리 20년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입니다. 군대가 유지가 안 돼. 애가 있어야지 군대가 있을 거예요. 서대문에 가 보면은 홍영택 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랑 중학교 동기예요. 와. 홍영택 산부인과인데 그 건물이 큼지간게 병원이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딱 들어가서 복도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 4층인데 1층 반쪽만 병원이야. 그러니까 8분의 7은 다 세줬어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산부인과가. 애울음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거 다 이거는 우리 문제로 중요하게 따릅니다. 근데 미국만 인구학적 문제가 없어요. 늙지도 않고 숫자도 안 줄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미국은 이민화도 아무렇지가 않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미국은 피가 없으니까 원래. 어떻게 생긴 게 미국 사람이에요? 없죠. 어떻게 생긴 미국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시민권이 있어도 이렇게 생겨야지 쳐주지. 너무 하얗다든가, 뭐 까맣다든가, 뭐 코가 너무 크다든가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 맞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내가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이제 2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한국으로 올라오고 이제 짐을 싸는데 트럭에 와가지고 그 짐을 실으니까 우리 옆집에 있던 그 백인 놈이 어디 가냐 그래서 going home 그랬더니 갑자기 너 미국 사람 아니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2년 동안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파트에 살았거든. 나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걔는 내가 아마 영국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나라로 가니 그랬을 거야 영국 사람은. 그게 영국이었다면. 그게 다른 거예요. 당연히 여기 와서 애 있고 뭐 우리 그 작은 애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인가 다니고 있을 때니까 뭐 그냥 당연히 미국 사람인 줄 안 거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만이 문제가 없다. 그 세계의 지식 관문을 석권한 미국. 미국이 노벨상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피로 치면은 그냥 온갖 짬뽕이죠. 뭐 다 그냥 독일에서 온 사람은 뭐 하여간 독일 출신, 영국 출신, 프랑스 출신 다 미국 가서 이제 노벨상 받아주고 그거는 미국 거로 계산되고 이스라엘 사람 다 미국에 살면서 노벨상 받아주면 미국 거로 계산되고 1등 대학서부터 100등 대학까지 다 미국이죠. 다 압도적으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가봐는. 요새 뭐 대학교 등수 매기는 기준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들쭉날쭉 하는데 하버드 이제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전부 하버드를 흉내내서 뭐 노스웨스턴 is the 하버드 오브 더 미드웨스트 이렇게 중서부 지방의 하버드다. 스탠포드가 하버드 오브 더 웨스트. 저쪽 라이스 대학은 하버드 오브 더 사우스. 하버드 가면 하버드 is 하버드 그럽니다. 오 멋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깰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인데 목사님 만들려고 만든 대학이야. 그 대학이 원래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때 그 하버드 대학 앞에 그 보스턴 갔더니 그 플래처 스쿨 교수인데 그 국제정치에서는 제일 끝내주는 책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가 센터 오브 더 아카데믹 유니버스라고 그러면서 그 아카데믹 유니버스의 센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학문 우주계의 중심. 정말 뭐 거기 보면 별거 털보들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런 거 다 앉아서 책 보고 있어. MIT에서 하버드까지 가는 전철과 아주 가까운데 털보들이 전부 책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하버드인가 MIT인가 모르겠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그 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리학 수학이 셉니다. 일본은 공대가 세요. 우리나라도 공대가 세. 중국은 공고가 센 겁니다. 공고. 그래서 못 당하는 거예요. 수학 물리학자라는 놈이 결국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개발했는데 이거 $600짜리인데 중국 사람이 6불 먹어요. 중국 사람이 6불 먹습니다. 이거 만들고. 그 미국이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여기 뭐 요새 좀 글자를 뺐는데 Designed in California, 맞아요. Made in China. 이게 뭐라고 할까? 거만의 극이지.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라고 써 있어. 요새 이제 그거 안 쓰더라고. 중국이 화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머리 네이션, 헤드 네이션하고 바디 네이션으로 나누는 지구의 나라들. 헤드 네이션은 어떻게 정의를 내주냐면은 무엇인가를 크리에이트하는 나라, 발명하는 나라. 바디 네이션은 헤드 네이션이 크리에이트한 물건을 매니팩처하는 나라. 매니팩처는 백날 해봤자 꽝이에요. 우리가 한국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게 리차드 로즈크란스라는 교수가 이제 나는 분류 방법인데 헤드 네이션과 바디 네이션이 있다. 헤드 네이션의 대표가 미국, 독일, 일본이야. 바디 네이션의 대표가 중국이야.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에 있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매일 창조 경제, 무슨 경제, 지식 경제, 그게 헤드 네이션으로 오르자는 얘기를 한국말로 하면은 창조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 우리가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이 뭐 성공은 못했지만은 황우석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사 한 방에 그냥 뭐 안전뱅이가 서서 걷게 되었다.
완전히 예수님이 되는 거지. 한준뱅이가 그 두 살을 만들면은 그게 바로 창조 경제가 되는 거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보면은 국민 소득이 얼마나 늘겠어요, 그죠? 그 약 사러 전 세계에서 오지 않겠어? 그런 사람 빌 게이츠 5명만 있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머스크 5명만 있어 보라. 내 남편 5명.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시민된 우리 친척 그 원자력 공학 박사 그 친구가 포듀 대학을 졸업하는데 포듀 대학 원자력과의 박사과정에 박사학위가 13명인데 100인은 2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미국 시민이 돼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없어졌는데 우리 그 선배들 때 하와이 대학에 가서 이제 유학을 많이 했어요. 하와이 대학이 한국하고 이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 루돌프 롬멜이라는 그 끝내주는 미국 전쟁론의 아주 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 국방부에서 몇백만 불씩 받아오는 거예요, 돈을.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줘야 되는데 그 밑에 한국 학생들이 박사 논문 쓰는데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보니까 국방부 프로젝트니까 외국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내가 이 학생들이 외국 사람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걔네들 미국 시민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박사 논문 쓰면서 교수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미국 국방부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서 박사 쓴 사람들 많습니다. 우와. 솔라키. 너무 좋다. 그거는 미국이 다 챙겨가는 거야. 그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그 미국이라는 그 근거를 미래에서 찾는 나라입니다. 다 할아버지가 같아서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할아버지가 같아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인 이유는 할아버지 올라가면 아버지 올라가도 다 개판되는데 걔네들은 손자가 같아서 우리입니다. 미국은. 우리는 손자가 같아서 우리야.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의 발명 방식이 틀리는 나라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 뭐 이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참 공부하다 보면 웃기는 거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누가 이긴다고 따지고 앉아 있냐는 구조가 다른데 전번에 소개했던 책이죠.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세계를 지배한 아이디어들. 이 책이 그 마이클 만델바움 아까 우리 그 명희정이가 산 책의 저자야.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 퍼블릭 인텔렉츄얼입니다. 국제정치면 국제정치 이런 세계 이데올로기 문제면 이데올로기 그냥 각 방면의 도사인데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지구를 제패한 이데올로기가 프리덤, 데모크라시, 피스인데 이게 미국 거 아니에요? 피스는 어느 나라든지 다 하니까 빼고 또 프리덤하고 데모크라시는 이건 미국적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야 내가 세계 챔피언 될 거야. 나도 프리덤, 데모크라시, 피스야 그러면은 그럼 뭐 와이나 중국이 1등 해라고 해도 괜찮죠. 프리덤, 데모크라시, 피스라는데 이 이념을 가지고서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나라면 누가 1등하면 어때요, 그죠? 이런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념에 대해서 불만한 사람, 뒤처지는 세력, 화나는 세력이 이제 미국한테 불만을 표출하는데 탱크로는 못 싸우니까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저 건물에 가서 부딪히는 거는 저거는 뭐 상상을 못하던 방식인데 CIA가 이런 걸 다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미처 대비를 못했죠. 그래서 그 비행기들 와서 막 들이받아버리는데 이게 참 나중에 받친 건물이 더 먼저 무너졌죠. 이게 나중에 받쳤죠. 이건 뭐 이미 받쳐갖고 타고 있고 여기 받은 거는 옆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더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 몇 명이 죽었죠. 비행기 10시 5분에 이거가 받았고 10시가 이게 무너졌고 10시 28분에 노스타워 이게 그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이 아주 잘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항상 이거 할 때 인용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도 골수의 사무치는 원한을 남긴 순간이었다. 이거는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갔다가 우리 아들이 안 올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갔는데 안 와.
야, 내 사무실이 105층인데 경치가 너무 좋아. 놀러와, 커피 한 잔 마시러 와. 갔다가 죽었어. 이런 그 황당무계한 일이 이날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오하이오 대학에 이제 외국인 학생 및 강사 오리엔테이션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 내가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을 때 바로 그때예요. 군대 있어요. 그날 그 외국인 학생들 집에 못 가게 했어요. 혼자 각각까지 막 기다렸다가 학교 버스 타고 경찰차가 뒤에 번쩍번쩍 해주면서 이제 다 데려다 줬습니다. 백인들이 죽인다고. 백인들이 분노해서 외국인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오하이오 대학 경찰이 그 외국인 강사 대학원생들 다 집에 이렇게 데려다 줘서 나도 학교 버스 타고 갔습니다. 한국 군부대도 비상이었습니다. 뭐 답이랑 초비상이고 그리고 우리 내가 있던 집이 우리 있던 집에서 그 콜럼버스 공항까지 그래서 비행기가 뭐 콜럼버스 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비행기 더 많이 다니니까 근데 3일 동안 안 다니니까 나라 다른 데 온 것 같아. 비행기가 매일 바로 이렇게 글자까지 보일 정도로 크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지금 저쪽 신길동쯤 되는 거예요. 어디 비행기 다 보이는 거. 근데 그놈이 며칠을 안 떴어요. 모든 비행기를 다 미국 전체가 안 떴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은 15초였다. 2,752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343명의 소방관들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무너져 죽은 겁니다.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공격으로 폭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 사건은 기존의 테러리즘은 한 사람 죽입니다. 많이 안 죽여요. 근데 그 죽임이 너무나도 잔인해. 그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휠체어를 배에서 떨겨뜨려서 바다로 집어넣어. 근데 한 사람 죽어. 그래서 테러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얻어내는 것이 테러리즘인데,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테러리즘 책은 형법책 안에 꽂혀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전쟁으로 안 쳤어요. 근데 그것이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즘의 성격이 바뀌는. 테러리즘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테러라이즈, 공포에 질리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얻어내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낡은 테러리즘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테러 전쟁으로 이행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낡은 방식의 도발 전략은 이제 끝났다. 2001년의 공격은 수많은 인명의 몰살을 목표로 한 테러였다. 볼프강 소프스키라는 아주 참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금 몇 분이에요? 12시 15분. 15분. 5분만 더 합시다. 5분. 20분이네요. 책 읽어주세요. 이 부시 대통령은 이 사람은 전쟁 대통령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토는 왜 냉전 끝나고 뭐 클린턴 같이 그냥 뭐 다 좋은 시절이니까 그런 대통령 8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 보니까 공부를 잘못했는데 수학도 잘못하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3학년이면 구구단을 외워야지. 그게 부시 대통령의 모토입니다. No child left behind. 어떤 꼬마도 뒤처지지 말자. 그래서 이 테러리즘이 일어나는 날 플로리다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어. 그런데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처음에는 각하 경비행기가 뉴욕 무역센터에 받쳤습니다. 그래? 경비행기가 갖다 받쳤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받쳤을 때 가서 각하 우리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 아메리카 is under attack.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눈을 동그랗게 뜨는 여기서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는 증명사진입니다. 음모론이라면 놀랄 필요가 없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아랍 놈들 죽이려고 내가 계획한 거지. 내가 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고 뭐라고? 그러고 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이렇게 죽는 일은 없어. 나는 이제 전쟁 대통령이에요. 오늘부터. 미국이 이제 전쟁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국민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죠. 이때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한양대학 하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 정형외과 교수님도 후배가 있는데, 야,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써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나는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인 줄 몰랐다고. 뭐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쓴 글에 새끼를 하이에나한테 잡혀먹힌 어미사자. 새끼가 하이에나한테 잡혀먹힌 어미사자 같다라고 내가 우리 글도 쓴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직접 휘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서 도시 전체가 그냥 이 그림이 그냥 매일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루이스 게디스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공격에 대해서 책을 쓴 건데,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 것처럼 우리의 심리 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이거야. 이제 우린 다 뒤틀려 버렸어. 그래갖고 그때 럼스펠드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 레슬링 선수 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3일 만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이제 콜로라도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핵전쟁 나면은 숨는 데가 있었어. 워싱턴도 공격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3일 동안 비행기 못 날고 4일째 9월 14일인가 9월 15일 날 와가지고 첫 번째 내각 회의를 하는데, 럼스펠드 장관 보고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럼스펠드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서, 지금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힘이 강한 나라고 아무나 보면 때려주고 싶은 이 심정인데, 우리의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서 그 장면 보고서 이거 이제 전쟁이 곧 나겠구나. 그 이제 이라크 전쟁이 그게. 미국이 이 세상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제 정치 이론이, 또는 이제 국회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민주국가가 된다면 전쟁은 안 날 거야. 라는 원래 임마누엘 칸트가 벌써 100년 전에 주장한 건데, 그 이론이 미국에서 막 이거 맞는 이론이네 라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 이라크, 이란을 날려버려야 되겠어. 악의 축 세 나라. 이거만 없으면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맞았으니까 가서 싸워도 돼.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거는 너무 환상적으로 한 것이다. 얘네 그렇게 싸워서 뭐 얻은 거가 뭐야? 라고 깬 책이 바로 내가 얼마 전에 번역했던 그 미국의 교회 환상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게 미국에 참 괜찮은 교수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뒤틀려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 쓰는 것이죠. 요 한 페이지까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죠? 봐봤어? 네, 맞습니다. 미국의 힘이 너무 센 것도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독스 오브 아메리칸 파워. 이제 미국이 너무 센데, 이 세상에서 어디 가다가 맞아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미국 사람이야. 그게 역설이지, 그죠? 미국 사람이라서 죽어. 제일 센 나라인데. 그래서 힘의 역설입니다. 이제 이것도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일단 죽이겠다. 그다음에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놈도 테러리스트와 같다. 그게 부시 독트린이야. 테러리스트를 죽이겠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후원하는 나라도 테러리스트에 준해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은 왜 형님 미국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들고 있는 총이 북한죄라는 걸 너희들은 모르냐? 우리나라 선교사 한 사람이 이라크 놈들한테 죽었죠. 그놈들이 분홍색 옷 입고 총 들고 있는데 그게 다 북한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를 후원하는 나라도 테러리스트에 준한다. 부시 독트린. 북한은 악의 축. 이게 그대로 연결되죠. 그림 하나만 더 보고 여기까지.
그때 그 무슨 월드컵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독일 월드컵이다 2006년. 그래갖고 전 세계 현대자동차가 그 그때 32개 나라가 왔는데 버스를 전부 한 대씩 다 선물했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버스예요. 뭐라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 말로 쓴 겁니다. 그 깃발 아르헨티나 깃발 있고, 요건 이란이고 뭐 해갖고 깃발 있고, 그리고 일본 깃발은 일본 말로 뭐라고 쓰고 일본 깃발 있고, 미국 버스에는 깃발이 없어. 말 되게 멋있네요. 미국 버스는 유나이티드 위 플레이, 유나이티드 위 윈. 우리 합쳐서 싸우고 우리 합쳐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깃발이 없어. 이것이 지구의 역설입니다. 제일 센 나라가 제일 불안을 느껴. 지구에서 제일 센 나라는 논리적으로 현상 유지 국가가 돼야 되는데 제일 센 놈이 현상 타파국으로 바뀌는 이런 황당한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제일 센 놈은 1등은 현상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1등이 현상 타파국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레볼루셔너리 파워가 되는 겁니다. 키시저 말을 빌리면은 레볼루셔너리 파워가 없는 국제체제가,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없는 체제가 레지티메이트한 체제야. 뭐 그거는 걔네 강대국의 정당성이지만, 근데 미국이 1등인데 이거 다 바꿔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손 털고 나온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깡패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좌파들은 특히 바로 저게 침략고 가지고 뭐야? 그런데 구조가 1등이 화가 나는 황당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 깃발도 못 들고 다니잖아. 왜? 테러 표적될까 봐.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난 10몇 년간은 사이고, 그 사이에 미국이 컸고, 그 사이에 미국이 쉐일 나오고 트럼프 나오고, 나는 트럼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는데, 잠깐 정지한 겁니다. 미국 전체 가는 분위기가 여기에 배경을 깐 분위기예요.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안전하지 않을 때 가서 상황을 개선하는 나라예요. 나가서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제 화내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어가서 때려부셨다고 미국이 그러는데, 뭐 그건 보기 나름이죠. 몰라서 그래요. 그 책 제목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악마를 찾아서. 미국 외교정책 책 제목이 악마를 찾아서입니다. 부셔버릴 악마를 찾아서. 이제 이거 보면은 부셔버릴 악마가 눈에 보였다도 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원래는 이거 저 뒤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천천히 하지 뭐. 질문 시간이라고. 질문해. 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밥 먹기 전에 그냥. 아이고. 그래도 커피를 마시면서 해서 내가 잘 유지가 됐어요. 미국 해군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개의 액체가 있어요. 커피하고 휘발유래.